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교육으로 인구 감소 잡기에 나섭니다. 학부모가 교육을 때문에 군산을 떠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군산시가 인구 대응 담당관을 신설하고 공부의 명수와 교육발전진흥재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한 지 반년 만에 이용자가 1,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접속해서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군산시는 공부의 명수와 함께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물론 성적 향상이나 경험을 넓히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산을 교육의 도시로 만들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우리 군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고, 또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성적 향상 학생의 장학금을 확대했습니다. 성적이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신청 장학금은 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9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10만 원의 탐구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진로를 스스로 찾고 경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학원과 연계한 마중물 스터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매달 15만 원을 지원하면 학원이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62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들은 거의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낮은 출생률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일자리 문제고요. 세 번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는 이런 출생률, 일자리와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다 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인구 감소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 2,900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가운데 새만금 관련 예산 2,900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만금 예산은 새만금 지구개발 사업 관련 농생명 용지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 등 공사비로 1,663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 새만금 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 1,238억 9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에 이어 15일 서삼석 예결위원장의 국가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연도항로 대체여객선 건조 사업의 경우 어청도부터 연도 항로 분리 후 연도행 여객선 이용객이 4배 이상 급증했으나 적게 여객선이 건조되지 않으면 직항로가 다시 폐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군산시가 수산물센터에 이어 전통시장 3곳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행합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시범시장으로 선정돼 19일까지 시행합니다. 신영시장은 20일부터 26일까지, 공설시장은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역전종합시장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환급 행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환급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가져오면 구매액의 최대 4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군산시가 결혼 부부에게 100만 원의 결혼 축하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청년 세대 이탈 방지와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만 19세에서 4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축하금 지원 시기는 전북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시는 지난해 군산 혼인 건수 817건을 고려해 첫 해 1000명을 목표로 10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산시 삼북배수분구 지역의 침수 예방 사업이 다음 달 착공됩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496억 원을 들여 상습 침수 지역인 성북도 일원에 빗물 펌프장, 유수지, 관로 5.8km 등을 정비합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착공해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제9회 UCLG 아시아 태평양 총회에서 집행부 이사회 임원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13일부터 15일 중국 이우시에서 열린 2023 UCLG 아시아 태평양 총회에 참여해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태 지역의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UCLG 아태 총회에는 22개국의 190여 개 지방정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교류 전시회에서 근대 복장과 천릭 항복을 입고 군산의 짬뽕라면과 수제 맥주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군산 성산면 내 목재칩 공장 건립 문제를 놓고 빚어온 업체와 주민의 갈등이 1년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군산시와 주민 그리고 업체들과 만나 조정안을 냈는데요. 업체는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군산시가 내년 공모를 통해 이 공장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성산면의 한 벽돌 공장. 이 업체는 지난해 벽돌 대신 목재칩을 만들겠다며 군산시에 업종 변경 신청을 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주민들은 공장과 4개 마을이 맞닿아 있고 먼지와 소음 등으로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저런 우드칩이 와가지고 미세먼지를 날려서 주민들의 그런 생명권, 어떻게 보면 호흡기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소음이랄지 여기에서 그 전에 이 환기 시설이랄지 보는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살지를 못하겠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것이고 이를테면 학교 급센터랄지 그런 시설이 여기에서 다 있는데도 여기 친환경 단지거든요. 군산시는 친환경 단지가 들어서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업종 변경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전북도 행정심판에서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결정에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렇게 끌어온 갈등이 1여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합의점은 지난 7월 군산시와 주민 3천여 명이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권익위에 조정 중재를 요청하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기업, 주민, 권익위의 조정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업체가 목재칩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군산시는 내년 10월까지 공장 땅과 건물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입 비용은 농촌 정비 공모 사업으로 마련하고 선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말까지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내년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이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군산시는 공모사업에 시비 부담이 있겠지만 재원 마련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목재칩 공장 건립 갈등, 권익위의 조정안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 방문객은 13만 647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축제보다 3만여 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늘어난 것은 체험 프로그램 강화와 먹거리 바가지 근절,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관리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주차장 부족과 교통체증 문제는 해결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을 대관할 때마다 새벽부터 대기했던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술의 전당은 다음 달부터 내년도 정기대관을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가 아닌 온라인 순번 예약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의 전당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선착순 방문 접수를 해오면서 새벽에 줄서기나 특정 시간대 쏠림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순번 예약 시스템은 신청자가 방문 희망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해당 일에 전당을 방문해 대관을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군산대와 OCI 홀딩스 군산시가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내 해양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특히 군산대는 해양환경 보존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군산 동백대교의 미디어 파사드가 다음 달 첫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미디어 파사드가 포함된 동백대교의 조명설비 보강과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시 운전을 거쳐 다음 달 시민들에게 공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산과 서천을 가로지르는 바다 위의 화려한 조명과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의 영상쇼가 매일 밤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 20억 원과 군산시 15억 원, 서천군 5억 원 등 40억 원을 들여 추진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4일부터 열려 12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콘텐츠 팩토리와 군산시민예술촌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에는 유평창 평생자산관리연구소장, 박재인 사람북닷컴 대표, 정철규 KBS 개그맨 등이 참여해 금융, 미디어와 SNS, 챗 GPT, 다문화와 지구화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실이 군산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전달했습니다. 성실의 박연숙 대표이사는 추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유아와 아동 가정에게 의류를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명동에서 관내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 40가구에 영양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영양제 지원 사업은 월명동 간호직 공무원이 기초검진과 상담을 진행한 뒤 건강과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